게이트 볼장,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이곳에서 언제나처럼 웃으며 모였던 어르신들 사이에 그날은 고성이 오가고 스틱이 바닥을 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나이쯤 되면 말보다 눈빛 하나에 감정이 오가죠. 겉으론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게 있었던 겁니다. 저희 동네 게이트 볼장은 매일 아침 7시면 문을 엽니다. 제가 관리를 맡고 있거든요. 벌써 3년째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네트 설치하고 용기 정리하고 그라운드 상태 확인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요. 새벽 이슬이 잔디 위에 맺혀 있는 모습이 참 예뻤죠. 저는 항상 이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랄까요. 7시 30분쯤 되면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오시는 분은 김치수 어르신입니다. 올해 72살이죠. 항상 운동복 차림으로 손에는 자신만의 스틱을 들고 오세요. 제가 인사드리면 환하게 웃으시며 맞인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엔 박수님 할머니가 오시죠. 연세는 68이에요. 작은 키에 항상 깔끔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시고요. 목소리가 참 곱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하시며 저한테 말을 거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어서 정태환 어르신, 한영수 어르신이 차례로 도착하시죠. 정태환 어르신은 70살이에요. 키가 크시고 목소리가 우렁차세요. 젊었을 때 회사 간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카리스마가 있으십니다. 한영수 어르신은 조금 다르세요. 조용하시고 차분한 성격이죠. 69살인데 항상 혼자 연습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분들과 어울리긴 하지만 말수가 적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오시는 분이 이말순 할머니예요. 7명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시죠. 75살인데 정정하세요. 걸음걸이도 빠르고 웃음소리도 크시고요. 분위기 메이커랄까요. 이분들이 모이면 게이트 볼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용하던 공간이 활기차게 변해요. 서로 안부 묻고 어제 저녁 뭐 먹었는지, 손자 손녀는 잘 있는지 이야기꽃이 피어나죠. 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게 참 좋았어요. 이분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세상이니까요. 가족들은 바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데 여기 오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게임이 시작되기 전 준비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각자 스틱을 점검하고 스트레칭을 하시고 간단한 연습을 하시죠. 이때 주고받는 농담들이 참 정겨웠어요. 오늘은 내가 이길 차례야 하시면서 웃으시는 김치수 어르신, 저번에 지고 가서 밤새 잠 못 잤어요 하시며 맞받아치시는 박수님 할머니. 이런 대화들이 게이트 볼장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8시가 되면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두 팀으로 나뉘어서 경기를 하는데 팀 구성은 그날그날 다르게 해요.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여기는 정말 평화로운 곳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때로는 장난도 치시고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게 평상시와 똑같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평소라면 7시 반에 도착하는 정태환 어르신이 8시가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몸이 아프신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었죠. 얼굴이 굳어 있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렸는데 대답이 짧았어요. 평소라면 날씨 좋네. 오늘 게임 재미있겠어. 이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날은 고개만 끄덕이셨죠. 더 이상한 건 한영수 어르신과 전혀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였어요. 보통은 두 분이 먼저 와서 간단한 연습도 같이 하시고 게임 전략도 이야기하시는데 말이죠. 한영수 어르신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태환 어르신이 들어오자마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더라고요. 마치 못 본 척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른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시지만 분위기로 전해지는 거 말이에요. 박수님 할머니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밝게 인사하시면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좋은 날씨네요. 게임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두 어르신은 여전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정태환 어르신은 평소 자리가 아닌 구석진 벤치에 앉으셨어요. 한영수 어르신은 반대편으로 가서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이말순 할머니가 마지막에 오셔서도 분위기를 감지하셨나 봐요. 어머,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하시면서 웃으려 하셨는데 억지스러워 보였죠. 김치수 어르신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저한테 조용히 와서 저 둘 사이에 뭔가 있나 봐 하고 귀띔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동호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있었나 봐 라고 하셨어요. 게임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섞여서 팀을 만드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태환 어르신과 한영수 어르신이 같은 팀이 되는 걸 피하려는 듯했어요. 결국 두 분은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죠. 적어도 직접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게임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격려도 하고 좋은 플레이에는 박수도 치셨는데 그날은 그런 게 없었어요. 특히 두 어르신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흘렀죠. 다른 분들도 어색함을 느끼셨나 봐요. 평소보다 말이 적으셨고 웃음소리도 작았어요. 게임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이런 분위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어요. 3년간 관리하면서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물론 게임 중에 작은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서먹한 적은 없었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어른들이시니까 금방 풀어지실 거라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이때부터 정말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볼이 게이트를 통과했는지 애매한 상황이 생겼어요. 정태환 어르신이 통과했다고 하시는데 한영수 어르신이 아니다.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하면서 다 같이 가서 봤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서로 물러서지 않으시는 거예요. 김치수 어르신이 중재에 나서셨습니다. 아, 이런 거야 다시 치면 되잖아요 하시면서 웃으려 하셨는데 두 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 통과한 걸로 봤잖아요. 정태환 어르신이 말씀하시니까 한영수 어르신이 지금 룰은 다르다고요. 정확해야죠 라고 받아치셨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룰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얽혀 있다는 거요. 박수님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이런 걸로 싸우지 맙시다 하시며 나서셨어요. 그런데 정태환 어르신이 싸우는 게 아니라 룰을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라고 하시니까 분위기가 더 차가워졌죠. 게임은 계속되었지만 긴장감이 높아져만 갔어요. 매 플레이마다 예민한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특히 두 어르신이 연관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이말순 할머니가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셨지만 효과가 별로였어요.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해요? 게임인데 재미있게 해요라고 하셨는데 억지스러운 웃음만 돌아왔죠. 한영수 어르신이 좋은 플레이를 하셨을 때였어요. 평소라면 정태환 어르신도 잘했네요 하고 박수를 쳐주셨을 텐데 그날은 그냥 지나쳐 버리시더라고요. 반대로 정태환 어르신이 실수를 하셨을 때 한영수 어르신의 표정에 미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이건 정말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다른 분들도 이런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어요. 김치수 어르신은 자꾸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평소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셨을 텐데 말이에요. 박수님 할머니는 계속 밝게 굴려고 노력하셨지만 얼굴에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점수 계산할 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정태환 어르신이 저 점수 빠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니까
한영수 어르신이 정확히 세어봤는데 맞다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일들이었는데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졌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큰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저는 중간에 개입하려다가 참았어요. 어른들끼리의 일이니까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는 걸 지켜만 보기가 힘들었죠. 게임이 진행될수록 두 어르신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서로 말은 안 하시지만 시선과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이런 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세 번째 게임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점수가 팽팽한 상황에서 마지막 볼이 게이트에 걸린 거예요. 정태환 어르신의 볼이었는데 게이트 통과 여부가 애매했죠. 정태환 어르신은 확신에 차 있으셨어요. 이건 확실히 통과했어요. 다 보셨잖아요. 하시면서 다른 분들을 돌아보셨죠. 김치수 어르신과 박수님 할머니는 애매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한영수 어르신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됐습니다. 볼이 게이트에 걸려 있어요. 하시면서 직접 가서 가리키시더라고요. 정태환 어르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요? 이게 안 됐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지시더라고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룰은 룰입니다. 정확해야죠. 한영수 어르신도 지지 않으시더라고요. 두 분이 게이트 앞에서 서로 마주 보고 서 계시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이때 이말순 할머니가 아이고 이런 걸로 싸우지 맙시다라고 하셨는데 정태환 어르신이 버럭하시더라고요. 싸우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한영수 어르신도 맞받아치셨어요. 공정하게 하자고요. 그럼 룰을 지켜야죠. 두 분의 목소리가 게이트 볼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분들이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치수 어르신이 자, 진정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중간에 서려고 하셨는데 정태환 어르신이 손을 저으며 막으셨어요. 내가 이 구장에서 몇 년을 했는데 정태환 어르신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게임이 되겠어요? 몇 년을 했다고 룰을 바꿀 수 있나요? 한영수 어르신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정확한 게 맞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꼈어요. 두 분이 점점 가까이 다가서시면서 대치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수님 할머니가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제발 그만하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두 분은 멈추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면 반칙이지. 정태환 어르신이 손으로 게이트를 가리키시면서 소리쳤어요. 그 순간 한영수 어르신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더라고요. 반칙이라고요.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 게 반칙이에요. 한영수 어르신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이때 정태환 어르신이 스틱을 땅에 쾅 내리치셨어요. 그 소리가 게이트 볼장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게임을 왜 해요? 정태환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인지 억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북받쳐 오르신 것 같았어요. 한영수 어르신도 스틱을 꽉 쥐시면서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정태환 어르신이 더욱 격분하셨죠. 주변 분들이 모두 나서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김치수 어르신과 이말순 할머니가 정태환 어르신을, 박수님 할머니와 한정미 할머니가 한영수 어르신을 달래려 하셨죠. 저도 급히 달려가서 어르신들, 진정하세요라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두 분의 감정이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였죠. 말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 어르신의 진짜 속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단순한 게임 룰 다툼이 아니라는 게 그때 드러났죠. 맨날 자기 사람만 챙기잖아. 정태환 어르신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 말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죠. 게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한영수 어르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언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동호회 회계일 때부터 그랬잖아요. 친한 사람들한테만 좋은 자리 주고 정태환 어르신이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오래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분들 사이에 게이트볼과는 관계없는 오래된 감정이 쌓여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작년 체육대회 때도 그랬고
회식 자리 정할 때도 그랬고, 정태환 어르신이 계속하셨어요. 항상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위주로만 하잖아요. 한영수 어르신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건데,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효율적이라고요. 정태환 어르신이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김치수 씨나 박수님 씨한테는 항상 먼저 연락하고, 저는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고, 김치수 어르신이 당황하시면서, 아, 그런 뜻이 아니었을 텐데요 라고 하셨지만, 정태환 어르신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저번에 새로운 분 소개할 때도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아서 오라고 하고 쌓였던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영수 어르신도 참았던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하자는 거죠. 정태환 어르신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박수님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아이고, 이러지 맙시다. 우리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두 어르신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오래 쌓인 서운함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였죠. 제가 언제 소외시켰어요? 항상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한영수 어르신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같이 하자고요? 이미 다 정해놓고 나서 통보식으로 말하는 게 같이 하는 거예요? 정태환 어르신이 반박하셨어요. 이말순 할머니가 두 분 다 오해가 있었나 봐요. 서로 이야기해서 풀어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죠.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잖아요. 정태환 어르신이 손을 내저으셨어요. 매번 나중에 알게 되고 끼워달라고 해야 하고 한영수 어르신도 억울한 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하나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두 분 모두 서로에 대한 서운함을 오래 품고 있었다는 거요. 그런데 그걸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했던 거였죠. 게이트볼은 단지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소통 부족과 서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쌓인 서운함이었던 거죠. 두 어르신이 언성을 높이시는 동안 저는 다른 분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모든 분들이 당황스러워 하시면서도 각자 다른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김치수 어르신이 제일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 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셨죠. 계속 자, 진정하세요 하시면서 손을 내저으셨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박수님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면서 왜 이러세요? 우리 사이에라고 중얼거리셨어요. 평소에 두 분을 다 좋아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견디기 힘드신 것 같았죠. 이말순 할머니는 오히려 침착하셨어요. 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하시면서 고개를 저으셨죠. 나이가 가장 많으셔서 그런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보신 것 같았어요. 한정미 할머니는 뒤로 물러서시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셨어요. 원래 말씀이 적으신 분인데 이런 갈등 상황에서는 더욱 위축되시는 것 같았죠. 저는 급히 게이트 볼장 한쪽으로 가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김치수 어르신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저 양반들 원래 사이가 좀 그랬거든요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치수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영수 씨가 동호회 총무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 처리할 때 정태환 씨 의견을 잘 안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서 다 결정하고 나중에 알려주고 박수님 할머니도 끼어들어서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런 걸 느꼈어요. 한영수 씨가 나쁜 마음은 아닌데 좀 독단적인 면이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태환 씨도 문제가 있어요. 이말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불만이 있으면 직접 이야기하면 되는데 뒤에서만 중얼거리고 김치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맞아요. 저한테도 몇 번 불평하더라고요. 한영수 씨가 자기 무시한다고.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두 분 모두 잘못이 있었던 거였죠. 한영수 어르신은 소통 없이 일을 처리하시고 정태환 어르신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만 불만을 표출하시고
사실 나도 서운했지. 그런데 말을 안 했을 뿐. 한정미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이 말에 모든 분들이 놀라셨죠. 할머니도 뭔가 있으셨어요? 박수님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한정미 할머니가 수줍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새 회원 소개할 때요. 제가 아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한영수 씨가 괜찮다고만 하고 연락처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중에 다른 분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서운했어요. 한정미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김치수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도 별 수 없는 사람들이네. 이런 걸 왜 진작 이야기 안 했을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영수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서운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요. 그런데 모두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고 있었던 거였죠. 어른들끼리 그런 걸 어떻게 직접 이야기해요? 박수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서운하다고 하면 애 같아 보이잖아요. 이말순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그러게 말야. 우리 나이에 삐졌다고 할 수도 없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모든 분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정작 소통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였죠. 한편에서는 여전히 두 어르신이 언성을 높이고 계셨어요. 이제는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게이트 볼장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정태환 어르신과 한영수 어르신 모두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남은 5분만으로는 제대로 된 게임도 할 수 없었죠. 첫째 날에는 모두들 내일은 나오실 거야 하면서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도 두 분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김치수 어르신이 제일 답답해 하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둘 다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아시잖아요. 하시면서 걱정스러워 하셨죠. 박수님 할머니는 자꾸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가족 같았는데 이렇게 흩어지면 어떡해요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이말순 할머니가 결단을 내리셨어요.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누군가는 나서야지 하시면서 저한테 두 분 전화번호를 물어보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연락하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럼 어떡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화를 걸어도 두 분 다 받지 않으셨어요. 아마 서로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이셨겠죠. 김치수 어르신이 내가 정태환 씨 집에 직접 가볼까 하셨는데 이말순 할머니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하시면서 말리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게이트 볼장에 안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정미 할머니가 먼저 분위기가 이상해서 하시면서 안 나오셨고 그 다음에는 박수님 할머니도 마음이 무거워서 하시며 빠지셨어요. 결국 김치수 어르신과 이말순 할머니 그리고 저만 남게 되었죠. 3명으로는 게이트볼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나누는 상황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어. 이말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찾아가겠어. 김치수 어르신이 할머니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하시니까 그럼 같이 가요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이말순 할머니가 이건 우리끼리 해결해야 할 일이야 하시면서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이말순 할머니와 김치수 어르신이 먼저 정태환 어르신 집에 찾아가셨어요. 오후에 돌아와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태환 어르신이 많이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치수 어르신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 날에는 한영수 어르신 집에 갔다고 하셨어요. 한영수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후회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독단적이었다는 걸 인정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다고 이말순 할머니가 전해주셨어요. 두 분 다 게이트 볼장이 그리우시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먼저 나오기가 창피하고 어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겠네요. 김치수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이말순 할머니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둘 다 같은 날 나오게 해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걱정했는데 해봐야지.
안 하면 영영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 하시더라고요. 결국 작전을 세웠어요. 정태환 어르신한테는 김치수 어르신이, 한영수 어르신한테는 이말순 할머니가 각각 내일 나와주세요. 게임이 안 돼서 너무 심심해요라고 말씀드리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내일 두 분이 정말 나오실지, 나와서 또 싸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게이트 볼장에 나왔어요. 혹시나 해서 준비를 더 꼼꼼히 했죠. 오늘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7시 반쯤 김치수 어르신이 먼저 오셨어요. 정태환 씨한테 연락했는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죠. 그 다음에 이말순 할머니가 오셨어요. 한영수 씨도 온다고 했어요. 좀 어색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하시더라고요. 8시가 되자 정태환 어르신이 나타나셨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셨죠. 표정도 어색하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렸는데 네 하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많이 달랐죠. 몇 분 후에 한영수 어르신도 오셨어요. 역시 어색해하시는 표정이었어요. 두 분이 서로를 보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김치수 어르신이 재빨리 나서셨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게임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하시면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하셨죠. 이말순 할머니도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이런 날씨가 제일 좋아요. 하시면서 맞장구 치셨어요. 하지만 두 어르신은 여전히 어색해 하셨어요. 서로 다른 방향을 보시고 대화에도 끼지 않으셨죠. 그때 박수님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두 어르신이 모두 나온 걸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다들 나오셨네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죠. 박수님 할머니의 밝은 모습의 분위기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운은 남아 있었죠. 게임팀을 나누는 시간이 왔어요. 이말순 할머니가 오늘은 제가 팀을 나누겠어요 하시면서 나서셨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두 어르신을 같은 팀으로 만드셨어요. 두 분이 당황하시는 걸 보고 김치수 어르신이 오늘은 협력이 중요할 것 같네요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두 분 다 조심스러워 하셨죠. 서로 말도 별로 안 하시고 눈도 잘 안 마주치시고요. 그런데 게임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영수 어르신이 좋은 플레이를 하시자 정태환 어르신이 작은 목소리로 잘했네요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한영수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답하셨어요. 어색하지만 그래도 대화가 시작된 거였죠.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볼이 게이트에 걸린 상황이었는데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분들이 긴장하셨어요. 정태환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하시면서 한영수 어르신을 보셨죠. 한영수 어르신이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시더니 아슬아슬하네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함께 가서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어요. 이번에는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하시는 거였죠. 제가 보기엔 애매한 것 같은데요. 정태환 어르신이 말씀하시니까 한영수 어르신이 그럼 다시 치는 게 좋겠네요. 하고 동의하셨어요. 게임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두 어르신이 벤치에 나란히 앉으시더라고요. 여전히 어색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앉으신 거였죠. 한영수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저번에는 제가 너무했습니다 하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태환 어르신도 아니에요. 저도 너무 흥분했어요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셨죠. 앞으로는 일 처리할 때 더 신경 쓰겠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한영수 어르신이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불만이 있으면 직접 이야기할게요. 뒤에서 중얼거리지 말고 정태환 어르신도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두 분이 서로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웃으셨어요.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죠. 다른 분들도 이 모습을 보시고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박수님 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다행이다 하고 중얼거리셨죠. 오후에는 모든 분들이 다시 모이셨어요.
한정미 할머니도 소식을 듣고 나오셨거든요. 오랜만에 7명이 다 모인 거였죠. 이말순 할머니가 우리 나이의 싸움이 웬 말이야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모든 분들이 따라서 웃으셨죠. 김치수 어르신이 사람 사이가 제일 어려운 법이야. 하지만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게임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예전 같은 분위기였죠. 서로 격려하고 좋은 플레이에는 박수치고 웃음소리도 크고요. 해가 질 무렵 모든 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내일 다시 만날 약속을 하셨어요. 정태환 어르신과 한영수 어르신도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더라고요. 내일 또 봐요. 하고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했어요. 작은 오해와 서운함이 쌓여서 큰 벽이 되었지만 마음을 여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어른들도 서운하고 화나고 실망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풀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공감과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